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수업 내용들은요. 자, 피부에 대한 구조도가 다 나와 있죠. 피부는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졌냐, 표피, 진피, 피하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표피 안에 어떤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느냐면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유구층, 기저층, 이게 5개 층이 있다는 것은 또 꼼 피부에 해당하는 거죠. 보통 손 발바닥을 제외한 층은 얇은 피부, 각질, 가리, 유구, 기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이렇게 중증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다음 진피층에는 유두층과 망창층이 있는데요. 유두층과 망창층 사이에는 세포간 물질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진피에 구조되어 있는 세포들은 섬유화세포, 비만세포, 대식세포,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은 유두층과 망상층, 피하지방은 깊이가 4내지 10mm 정도 있습니다. 각질층 위에 또 하나의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피지막이 있는데요. 천연피지막은 우리가 피지와 땀이 섞여 있는, 그래서 피부의 pH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피부 pH. 피부의 산성도를 나타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피지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질층 내에서 가지고 있는 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분이죠. 유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세라마이드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오는 땀은 자, 피지가 있고 피지와 땀이 한 선에 선 땀이 분비된다. 이것이 혼합됐을 때, 믹스됐을 때 피지막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여기 각질층은 유분으로 이루어진 것은 세라마이드고, 그 다음에 수분으로 이루어진 MNF입니다. 이 성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피부 각질층은 우리가 pH 4.5에서 5.5 약산성인데 가립층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약알칼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비칠 때 표피층까지 비치는 자외선 UV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층까지 쭉 내려가는 UVA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섬유화 세포에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 세포에서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성해내는 전구 물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콜라겐, 엘라스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체의 어떤 성분이 소실됐을 때는 주름이 형성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원하는지, 그럼 각질 세라마이드는 장벽이죠. 장벽, 피부 장벽입니다. 깊이 있는 그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이렇게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을 각질근까지 턴오버가 되는데 각각 주기가 일어납니다. 각각 주기가 일어났을 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하이아루론산이 이 그 기저층에 있는 스템셀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스템셀에서 모세포가 나오죠. 딸세포가 나옵니다. 딸세포를 유사 분열시켜서 증식시키면서 이동하고 분화하고 한 과정을 진피층에 여기서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층의 깊이는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중증상피세포층에서 어떤 그 기관들이 있죠. 표피 부속 기관이 있습니다. 표피에서 부속 기관이 연결되면은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 색소 형성 세포, 멜라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는 외부엽 조직, 우리가 낭비기 형성이 수정란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되면은 그래서 포배기를 하거든요.
포배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낭비기 형성 때 이제 배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이 형성될 때 각질 형성 세포는 외배엽판입니다. 내배엽, 중배엽, 중간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이렇게 형성이 외배엽 조직으로서 하향 반류해. 그러면 이 피부 자체가 이렇게 원래의 외벽판이 되어 있습니다. 외벽판이 세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들이 계속 분열합니다. 분열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세포가 함몰해서 들어가면서 모낭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하향 반류한다 이렇게. 그래서 표피층에서 진피층, 진피에서 피하 조직 이렇게 하향 반류하는 과정을 각질 형성세포 하향 반류한다 이렇게 되죠. 제상피하 역할, 제상피하는 어디서 했어요? 기저층에서 했죠. 계속 딸세포를 생성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 치유도 빠르다. 그 다음에 긴장감이 풀렸을 때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이 각질 형성세포. 그래서 잠든 지 2시간 후에 가장 왕성하게 분열한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도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의 분화 과정은 유사분열, 유국세포에서 합성, 유국세포라는 거예요. 예, 밑에 우리가 그 각질층 밑에 유국층이 있거든요. 각질층, 그게 기저층, 그 다음에 유국층, 가립층, 각질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국세포에서 합성되는 기본 전bio, 유사분열은 그 기저층과 유국층까지 유사분열입니다. 그 세포, 색이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핵이 있잖아요. 이 핵에서 DNA가 유사분열하는 거죠. 유국층 자체도 유사분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라는 거죠. 가립세포에서 자기 분해해서 각질세포의 재구축 과정에 각질세포 재구축 과정은 분화의 마지막 단계 각질층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자, 색소 형성 세포는요. 전체 피부의 5%를 차지합니다. 멜라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저층 세포고 여기가 유국층 자체, 유두층입니다. 지금 여기는 망상층이 들어갈 수 있죠. 이 기저층의 세포 살아있는 핵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국층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포질이 이렇게 혈관과 신경이 풍부한 곳이에요. 자, 색소 형성 세포는 이 사이사이에 이 멜라노사이트 수의상 돌기 모양으로 이 사이사이에 한 뭐 4개에서 10개 사이에 멜라노사이트 사이사이에 이렇게 멜라노사이트가 색소 형성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부의 한 5% 차지하며 활성도에 따라서 기전세포 4분의 1에서 10분의 1, 10개나 4개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거죠. 피부색 결정은 자연스러운 인체를 보호해주고요. 멜라노사이트 내에 어디서 색소가 만들어지냐면 이 멜라노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멜라노사이트 여기 멜라노좀이 있습니다. 멜라노좀에서 색소가 만들어져서 유와 폐호 색소가 만들어져서 이 수의상 돌기 사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모양이 이 사이로 분출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색소는 유 또는 폐호 멜라닌 수행 돌기를 통해서 각질 형성 세포로 이용. 그러면 여기 세포들이 분열해서 이렇게 증식할 때 여기서 분출되는 세포를 잡아먹는 식작용을 합니다. 모세포가. 그래서 식작용을 과정을 갖는다. 즉 색소 단백질. 그러면 이 지금 세포들은 다 색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쪽 일롱게이트 계속 밀려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색소 단백질, 멜라노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각질층 내로 분화돼서 계속 올라가서 UV에 의한 기저층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소 형성 세포의 수나 크기, 멜라닌화 정도, 멜라닌 색소 분포 및 분해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되고요. 자외선 진피층 내 침투를 막아서 피부암을 예방하는 것이 색소 형성 피부. 색소가 형성되면서 피부암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색소 형성 세포는 유구적 기저층이 걸쳐 존재하며 표피의 한 2 내지 8%를 차지 골수에서 기원한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내 항원 침투 시 자, 이거는 잘못된 건데요. 이게 색소 형성 세포가 아니고 랑기르 한스 세포네요.
예, 항원 제시세포 같은 말로 하면 항원 제시세포. 그래서 우리가 피부 쪽 공부하면서 이거까지는 두 개는 거의 그렇게 공부 안 해도 깊이 있게 안 해도 됩니다. 화장품 관련돼서는 여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탈모에 들어가서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극청은 우리가 가시층이라기도 하고 유핵층이죠. 핵이 있는 부분이고 가시층이라기도 하고 극세포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구세포 사이는 뭐가 흐르냐면 림프 순환이 흘러서 대시세포 이거는 이게 유주성이거든요. 대시세포는 유주성 이렇게 자기가 아메바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대시세포 활성산소를 원료로 해서 활성화해서 이물질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인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운반하는 면역장애 역할을 하는 유구층에서 피부의 피로회복을 담당하는 것이 유구세포입니다. 그래서 온내지 열층으로서 교수체, 그 세포에 이렇게 세포와 세포가 있으면 여기 가교를 형성해주는 세포에 있으면 가교를 해주는 교수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유구층입니다. 가립층은 이제 말 그대로 그래뉴얼, 가립형으로 이제 저게 수분이 뭐 히알루론산 같은 이런 그 물질들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케라토하이알린, 추자유리 가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라틴 단백질 전분 물질인데요. 각질되는 케라틴 단백질이죠. 전분 물질입니다. 그 앞에 물질, 케라토하이알린이 프로필라그린이라는 효소, 필라그린의 그 효소를 자기 효소 작용해서 필라그린이 됩니다. 그럼 필라그린은 케라틴과 산소가 만나면은 NMF 천연 보습 인자가 됩니다. 라밀라 바디 조직은 두 가지로 변해 각질이 꼭 필요한 세포간 지지 층판가리 그래서 라밀그린과 천연 보습 인자를 만들어서 라밀라 바디를 만들어서 가립층으로 각질층으로 밀어 올립니다. 가립층에서 만들어서 그럼 가립층에서 이 기능이 손상이 되면은 피부 염이 발생되는 겁니다. 방을 약화되면 수분 발산이 되고 외부에서 다양한 물질이 피부 트러블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각질층에서 MMF 세포한지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이 생깁니다. 각질층은 외부 물질 침입 막는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방음이 피부 보습 유지를 하며 열층이 스무층 후에 평균세포 세라마이드 구조를 가진 있죠. 그래서 라미나 바디를 구성합니다. 10 내지 20% 수분을 함유하며 각질층의 수분이 아까 가리층 밑으로 가면 50 내지 70%를 함유하는 거죠. 수분이 다르고 저거는 약알칼리라겠죠. 가리층 밑으로는 여기는 약산성입니다. pH 4.1에서 5.5. 그래서 세포간 지지, 인지지, 세라마이드와 천연 보습이 구성된 층간 소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질세포에서 세포가 하나가 분화돼서 계속 올라오면 기저층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노화된 각부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원활하게 형성돼야지 피부도 투명하고 피부 결도 좋고 피부 보습도 생기고 이 각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 노화의 원인 주름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피 각질이 손상되면 외부로부터 세라마이드가 외부로부터 이물질을 방지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계면활성 포함 오염물질 노출 원인이 되죠. 그러면 가려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 이것이 더 심화되면 아토피 피부염, 더 심화될 때는 건선, 다양한 피부 질환이 만성 피부, 방치해놓은 만성 피부 된다고 합니다. 세포간 지질의 주 성분은 세포간 지질의 주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죠. 보습의 주 성분은 이제 아미노산이라든지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요. 다시 보면 되고요. 보습인자 세포간 지주 성분은 세라마이드 50%, 콜레스 15%, 포화 지방 30% 혼합이 이루어지고요. 천연 지질성과 동일한 비의 지질은 각질층의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킨다. 이런 비율을 가져야지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킨다. 그럼 얘가 무너졌어요. 퍼센트 비율이 무너졌을 때 얘는 아토피를 형성하고 얘는 노화를 형성하고 얘는 피부 pH가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질층 구성 가시세포 정상적인 분열과 분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보습인자 주성분은 아미노산 40%고요. 무기염 18.732%, 르돈 카복시산 12%, 요소가 7%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세포 사이에 존재한 지지층 피지선으로 분비된 피지에 의해서 수분을 유지시킨다.
MF 구성한 수용성 아미노산은 플라그린이 가리충으로부터 이동된 것이죠. 그래서 각질체 이런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서 물인 아미노펩타이드, 그 아미노펩타이드를 분해시키는 효소, 펩타제와 카복실 펩타이드 분해시키는 효소, 카복실 펩타이드 등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탄력 저하, 주름 생성이 두고 보습 단계를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 보습 장벽, 보습 성분, 보습 기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이것이 보습 장벽 역할을 합니다. 자, 보습 성분은 천연 레시틴, 세라마이드, 폴리글루탐산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천연 보습인데 콜라겐, 히아루론산. 피부 장벽의 역할과 피부 장도 파괴되면 경피 수분 손실, 그 수분 손실량은 어떻게 되는지 피부 상태에서 이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요. 여기서 한번 쭉 훑어보고 요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화 과정이 케라티나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오래 머물면 가각화가 되고요. 그래서 모공을 막고 여드름 홍반, 기미, 노화 등의 절차가 초기 이상각화 시에는 가각화와 동일한 현상으로 함께 아토피를 유발하는 민감성 피부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되시고요. 여기 케라티나이제이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4일이 걸리고 여기서 14일 머물다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턴오버는 28일이고 그래서 가각하는 14일 이상 42일까지 되는 거죠. 오래 머물러 있는 거죠. 떨어지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30대 이상부터 재생주기가 점차 느려지는 증상,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기미, 노화를 유발해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 보입니다. 이상각화 초기 박리에 조기 박리 자꾸 그냥 이 안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이 안정성을 가지면 여기서 그냥 안정성 없이 계속 박리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외부의 균으로부터 침입도 받게 되죠. 그래서 뼈 활동이 너무 빨라져서 천연 피지막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못하면 건성으로 가서 수분 좀 커지면 빨라 주름과 기미가 형성된다. 피지막은 이렇게 피부의 산성도를 유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윤택하고 수분 증말 막고 이런 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 살균 효과, 유증수양, 수분을 막아서 수분 조절하는 것이 피지막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피는 교원지 콜라겐 약 60%, 탄력성력 22%와 히아루론산 같은 무코다당질인 기질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계나 림프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를 띠므로써 표피 영양 성분을 표피 영양을 공급하고 표피를 지지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조직들을 유지하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피층에 있는 층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점막과 맞닿는 이랑과 유두의 돌김 형태로서 상처를 회복하고 피부결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유두에서 표피, 영양 공급, 체온 조절 기능을 하고 있죠. 신경 유두가 분포돼서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두층, 자 여기 콜라겐이죠. 여기 쫙 있는 콜라겐이 되어 있고요. 콜라겐에서 여기는 엘라스틴이죠. 그래서 이 막대 모양, 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가 보통 네 개 어떤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데 네 개의 그 폴리펩타이드 네 개의 글리신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망상층 진피 주요 몸체로 성긴 결합 조직입니다. 요거는 지금 망상층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망상층 안에 진피 몸체로서 성긴 결합,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세망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세포의 바탕질로서 젤과 같은 무용질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 감사, 충기 완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물 모양의 부기장 연결중 콜라겐과 엘라스틴 피부를 탄력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기능과 이런 악각, 냉각, 온광을 담당하는 감각성이 있습니다. 그럼 표피층에는 촉각과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였습니까? 촉각, 통각이 빠졌죠. 그럼 표피층에는 촉각과 통각이 있고 진피층에는
악각내가 온강을 담당 감각성이 제가 분포되어 있다. 진피 구성 물질은 진피 전이 섬유화세포, 대시세포, 비만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 결합조직 내에 늘 분포된 섬유화세포가 추종을 이룬 거의 한 70%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세포의 기지, 스트라셀류 매트릭스, 교원섬유, 탄력섬유, 그리고 다양한 기지를 만드는 역할. 진피섬유성 섬유에서는 교원, 탄력, 세망섬유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있죠.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교원선 진피를 보호하고 피부 주름 예방하는 수분 보유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진피의 90% 차지하고 섬유화세포로 생성된 재생된 진피 인장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형성하고 강인한 견인력으로 물리학적 방어력이 높다고 하죠. 탄력 섬유는 엘라스틴 섬유는 피부 탄력이 1.5배 늘어나는, 그래서 교원 섬유를 붙드는 그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2%밖에 안 되는데도 거의 탄력 섬유, 그 교원 섬유가 한 60% 차지하고, 이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세망섬유, 전체 진피 4분의 1 정도 교원과 탄력 섬유 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지 물질, 진피의 0.1에서 0.2% 차지하고, 콜라겐은 구성된 매우 가는 가지 조직망의 섬유 다발로서 한선주위와 모낭의 연결덮개 주위에 유두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면역 기전을 일부를 담당하고 생체 내 수백 가지 단백질을 많은 파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섬유화세포는 뭘 만들어주는 탄력 섬유라든지 교원 섬유를 생성해 주는 세포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포간 물질은 히아루론산 그리고 무코다당류 반액티상의 제일 모양이죠. 모든 세포와 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 모양의 반액성 무코다당류, 히아루론산, 혈액단 및 효소 등의 복합체에서 피부 압박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하는, 그 외에 이제 섬유화 세포고 콜라겐, 엘라스틴을 합성하고 지방세포, 연골세포, 뼈모세포 등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물질 생성 콜라겐 전조 물질이죠. 그 다음에 세망, 섬유, 탄력 섬유 등의 생성 관여하며 3차로 이동하고 증식에 따라 콜라겐 원투를 생산하는 고정세포입니다. 이거는 고정세포가 그 세포가 교원 섬유, 탄력 섬유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뭐지? 섬유화세포죠. 섬유화세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섬유화세포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야세포란 뜻이죠. 그래서 전동물질이다. 비만세포는 림프액 결합조직을 구성하고 성인 결합조직, 형질, 무형질 밀도에 따라 성인 치밀을 구분해서 관찰하는 유두성이 있는 자유세포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세포입니다. 항히스타민은 가리움증 같은 염증, 알레르기 반응식분에 대한 히스타민과 세로토닌 같은 항물질로서 가립을 갖는, 즉 알레르기 침입 시 감작작용이죠. 히스타민이 방출되어야지 들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형성되는 거예요. 대식세포는 식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잡아먹습니다. 돌아다니면서요. 그게 아토포시스, 자연 사멸되어 있는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서 우리 몸 청소세포죠.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진피 구조 간의 상관성이 콜라겐 감소, 탄력 섬유, 엘라스틴의 변성, 기질 탄수화물 감소, 글루코삼, 아미노, 글루카닌이 감소되고요. 피부 혈관의 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노화의 상관성입니다. 피하지방 조직이 엄밀한 경계선은 없지만은 진피에서 하향하는 섬유가 엉성한 결합된 형성된 망상조직으로 그 사이사이 별집 모양의 지방세포를 구성합니다. 지방을 생산한 몸을 따뜻하게 보고 수분 조절을 구성한 인체 깊숙침을 세균을 막는 최종 방어막이고요. 탄력성을 유지하면 외부 충격에 대한 골격보호와 물리적 배상에 대한 중요 방어체고, 여기서 호르몬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피부 구성 성분에서는 피부와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을 비교해놨죠. 그래서 수분, 단백, 지방, 미량원소 기타 되고, 피부 기능은 대부분 두께는 6mm 이하를 불가진 가단 순서를 막아주고 외부 물질을 막는 혈장벽 보호막을 한, 또한 보호, 흡수, 체온 유지, 감각 전달 기능과 함께 피부는 감정 전달 기관으로 잘 현재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고 창백해질 수도 있고
또 놀래거나 할 때 털이 삐죽삐죽 설 수도 있고 감각기관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목욕탕을 다녀온 뒤에 왜 흡수이 좋으냐? 각질 제거 부수 깨끗이 함으로써 모낭과 혈관을 통해 몸구석 각질을 제거하고는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물질들을 바로 바르면 흡수력이 좋아서 오히려 더 유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부터 더 먼저 바르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보호 기능이라든지 흡수 기능이라든지 호흡 기능의 분비 기능, 배설 기능, 체온 유지 기능의 감각 전달 기능, 저장 기능, 바이타민 D 생성 기능, 아까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속기관, 진피 내에 존재하는 모피스 한전단의 구성, 피부 부속기관, 각질 부속기관하고 분비 부속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비 피지는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남성의 항체 호르몬, 부신피지 호르몬 같은 항체 호르몬, 식생활 계절, 연령, 온도 영향을 받으면서 털의 분포관이 피지선 두 개 피부 얼굴이 약 한 401제곱센치에 400개에서 9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 기능이 다양하고요. 문호도 상부와 연결된 피부선에서 분되는 피지 서버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수분적 마법 세균性바이러스 감염으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피지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다음에 다이글리세라이드, 왁스 에스터, 지방산, 스ኳ렌, 콜레스테롤 이렇게 해서 피지가 서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그럼 서번 피지가 있고 아까 피지에 세라마이드의 그 피지가 있죠. 인지질 세라마이드 인지질 구조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성분들을 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한선에서는 대한선과 소한선이 있죠. 털이 딸린 선과 털이 딸리지 않는 소한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 콜린성 교감 신경 내 시상하고 전신의 203명 땀샘부터 땀 분비 체온 조절 기능을 합니다. 즉 땀 분비하고요. 전신 동시 분비지 않은 땀은 다니면 손바닥, 다리, 팔, 몸통 등 땀샘수의 경우에 따라 양상을 진피하거나 폐아진 경우에 위치하고 땀의 구성성분 수분이 99%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요소나 암모니아, 아미노산, 단백질, 젖산, 크레아틴. 그래서 99% 수분이고 1%가 이렇게 다 분류되는 것이죠. 그래서 땀샘에 대한 피지와 피지선, 이게 피지 구조도죠. 이게 포도처럼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상태 분석, 피부 분석법 종류는 보습도, 그 다음 주름, 탄력, 색소 침전 등 요소를 통해서 구분됩니다. 피부 보습 분석, 각질 수분량 분석도 경피 수분 아까 TEWL 있고요. 그 다음 피부 주름 분석을 피부 측정 형태를 측정, 표면 형태를 측정하고 탄력은 탄력 측정기를 이용해서 색소 침착은 색소 침착기를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죠. 자, 피부 생리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문제점을 방영하고 매일 관찰할 수 있는 피부의 변화에 대해 조금만 신경 쓴다면 건강한 피부와 인체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기관의 표피, 진피, 피하지방, 체중, 삼층의 조직이 대별되면 표피층 및 진피층이 갖는 각각의 세포는 독특한 기능과 특징이 있어서 각질층에는 위에는 피지막이 있죠. 그래서 방음막의 역할을 하고요. 수분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 플러스 피지막은 각질층과 피지막은 어떤 방음막 역할, 유엔 자외선의 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각질층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표피 구조에서 표피는 각질층 신리집 수분을 합류하고 있고 MMF와 세포간 지질이 라멜라 층 구조 피부 장벽을 구성하며 천연 피지막으로 덮여 있다. 또한 투명층 아래 베리어층은 가립층을 사이에 두고 있다. 피부 장벽 손상 시 증상은 각질 손상으로 건조 피부가 되고 인쇄가 각질 가각화층이 생성되고요. 세균, 바이러스, 균 등의 방화층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트러블과 함께 가려움과 각파활동 반 고통을 호소한다.
습진 생성의 원인이 색소 침착과 기미 악화를 가져옵니다. 습진이 생성되면은 색소 침착, 기미 악화, 접촉성 피부염이 강화되어서 아토피 피부에대모 이 악혈기 연계되어서 건선된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해 방치하는 만성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만성 여드름 같은 만성 피부염이죠. 다시 또 재발하고 다시 또 재발하는. 레인 방음막 손상 시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거칠어짐이 심해지면 피부 위험을 유발한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 아까 가립층에서 뭐가 있었어요? 라멜다 바디층을 만들어내는 시발 지점이죠. 그래서 그걸 라멜다 바디층을 만들어서 각질층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손상이 되면 피부 위험을 유발합니다. 건조해지고 거칠어진다. 2, 3층이 무액층은 가립층을 경계로 50 내지 75%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피부는 내부로부터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며 약 알칼리성을 유지한다. 피부의 각질층은 약산성을 유지했죠. 그래서 pH 4.5에서 5.5. 가립층은 수분도 다르죠. 여기는 수분 10 내지 각질 10 내지 20%인데 가립층에서는 50 내지 75%. 약 알칼리성이죠. pH. 약 알칼리성을 유지한다. 같은 피부라도 어떤 피부의 그 구조층에 따라서 이렇게 pH도 달라고 수분량도 달라지는 거죠. 자, 헤라트 하이알린이 가립층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초자 유리지 가립이 이제 몽글몽글해지는 가립 형성됩니다. 초자질은 단백질과 수분을 만들고 표피의 지방세포로 생성하며 피부 외부 수분 침투 방지 및 내부 수분 증발 방지, 수분 저지막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케라토 하이알린 가립 자체가 프로필라그린이라는 효소의 작용을 받으면 필라그린 각질이 형성되죠. 그래서 MMF, 천연보습인자가 이것이 이제 수분 저지막 베리어 멤버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이물질 침입에 대한 방어 기능을 하고요. 유국층은 3개 내지 5개 층의 유국층입니다. 유국층 유핵세포가 있죠. 기저층과 유국층 유핵세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포는 또 동일하죠. 핵과 세포질과 세포막이 있다는 거죠. 핵과 세포질, 세포막은 독립 생명체죠. 가장 작은 생명체. 스스로가 증식해서 증식하죠. 증식. 유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해서 두 개로 분열돼서 그 다음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자기 어떤 분화 그 세포의 기능을 이동하면서 변화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독립된 생명체다. 이렇게 보시면 세포란 자체는 피부 면역 반응과 면역학적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유구층에 있죠. 그래서 항원 침투 시 즉시 림프 T나 B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림프액 순환에서 대식세포가 이게 막 돌아다니니까요. 활성산소를 원료로 해서 자기가 활성산소를 우리가 그 프리라디칼 활성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료로 해서 외부로 이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면서 피로와 회복을 담당한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노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철을 쇠 같은 거를 밖에 공기 때문에 산화되듯이 이것도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 이걸 잡아먹으면서 원료로 해서 이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와 회복을 담당하는 것이 유구층에 있는 유구층의 역할입니다. 대시세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부, 세포 청소부라고 할 수 있죠. 기저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템셀이라고 하죠. 줄기세포라고도 합니다. 스템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얘기해요. 기저층은 스템셀, 줄기세포, 배아세포, 파라세포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분열해가지고 다시 재상피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보습이라든지 피부 색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기저층에 있어요. 그 기저층의 부속기관으로서는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 항원 제시 세포, 인지 세포 이 피부 그 표피 기관이 부속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피 부속 기관이 있고요. 피부 부속 기관이 있죠. 피부 부속 피부 부속 기관은 피부가 변성해서 되는 거죠. 그럼 분비 부속 기관이 있고 각질 부속, 손톱 발톱 각질, 한선 땀샘이 표피 부속 기관은 각질 형성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 랑겔한스 셀, 머켈셀 이렇게 표피 부속 기관하고 피부 부속 기관 구분하시면 되겠죠. 포함해서 세포 각화 과정, 케라티나이제이션 기저층에서는 세포 턴오버 이게 그 케라티나이제이션이 형성돼 턴오버 주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턴오버가 형성되는 시발세포로서 유사 분열을 통해서 생리 현상을 나타낸다면 안색이라든 결이나 보습 같은 거는 기저층에서부터 표출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저막은 유동성인 반투과성 유광혈을 고려되면 표피와 진피 사이에 액상물질 투과시키고 염증세포, 암세포를 제어하는 방어막 역할도 하고요. 기저막은 표피세포에 의해 구성되면 진피, 콜라겐 성녀세포 다른 완전히 다른 구조 조직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기저막이 우리가 이렇게 울퉁불퉁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각화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혈관과 하얀 이게 아래에서 위로 혈관과 신경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두층이죠. 진피 유두층. 여기 위로 올라가면 표피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진피죠. 그래서 이 사이에 울퉁불퉁한 데서 혈관과 신경이 있어서 여기다가 영양과 산소를 주고 또 이물질을 받아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경 혈관이 정맥과 모세혈관 정맥과 동맥이 이제 흘러서 올라가서 받아들이고 또 분출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에서 각질이 오래 머무는 가가 피부가 딱딱히 목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성되고 여드름과 기미, 노화를 유발하고 가각화 증상 피부 거칠고 튀겨집니다. 각질 조기 현상으로는 각질 부서짐과 노화를 촉진하고 천연 피지막 기능을 잘 가져오고요. 천연 피지막 자체가 그 어떤 형성될 사이도 없이 안정화될 사이도 없이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산가파시인이 예민한 피부가 되고 아토피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피지막은 땀과 피지 혼합생돼서 하루에 1 내지 2g의 피지가 분비되고 살균소도 보수, 중화, 윤기, 바이타민 D 등의 관여하면 피지는 0.91에서 0.93, 0.1 정도도 안 되는 피지만 두께는 비중이 0.1도 안 되죠. 그래서 피부 두께가 0.05에서 3 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다. 진피 구조는 진피는 표피와 피부의 부속 기관들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고 안내하며 피부 탄력과 유연에 관여한 유두와 망상층,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되고요. 탄력, 교원, 세망섬유, 세포간 물질 연기하는 조직을 구성하며 그 위에 섬유화 세포, 비만세포, 대시세포, 랑겔한스와 글란스테인 세포인데 등을 갖고 있다. 진피층은 혈관유가 신경유두로 분포되어서 표피의 영양고가 체온 조절을 제공하고 어떤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촉각과 통각 수용체가 아까 촉각과 통각이 있으면 망상층에는 악각, 냉각, 온각 수용체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진피층에는 망상진피층은 세 종류의 섬유 구조물이 서로 엉켜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물 모양 구조자 연계 콜라겐 엘라스틴 구성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망상진피층에.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세망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죠. 피부 부속기관은 모발 조체 각질 부속기관과 피지선, 한선의 분비 부속기관 나눌 수 있습니다. 각질 부속기관 하면 모발과 손톱, 발톱. 분비 부속기관으로서는 피지선과 한선이 있고 그래서 한선에는 대한선과 소한선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세안 후 피지 분비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1시간 중 20% 정도가 분비되고 4시간이면 40%, 3시간이면 50% 정도 분비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안하고 나서 바로 색조 화장품 하면은 기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뭉글뭉글 뭉쳐서 기름 종이로 우리가 닦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 색조 화장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간대의 퍼센트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선은 모낭에 부착된 나선형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린다는 것을 말하는 콜린슨 교감신경계에 시상하고 있어요. 열 조절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피지는 자율신경계와 남성 호르몬, 항체 호르몬 영향과 환경, 계절, 나이, 식생활 온도 등 영향을 받으며 손 발바닥을 제한 전신의 털의 부속부에서 피부를 윤택하게 수분 증발을 차단하며 외부 미생물 등의 간유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피지가 그렇다는 거죠. 땀은 열, 땀은 체온 조절을 한다는 거고 피지는 수분 증발 차단, 외부 미생물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 생리학적 기능에서는 보호기능, 흡수, 분비, 배설, 호흡, 체온 유지, 바이타민 D 합성, 저장작용 등을 하고 있죠. 인체 무게약 60%인 림프계를 통해서 피부 독소와 림프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국층에 있죠. 층에서 피부 독소와 이물질을 분비, 배설하는 한선 피지선을 통해 수분이나 피지 이외에도 대사산물 일부 몸 밖으로 배출하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마사지, 림프 드레나지 작업을 통해서 기능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림프 드레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림프선에서 왜냐면 독소 배출, 이물질 배출은 림프 드레나지 작업을 통해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보완시킬 수 있다. 자, 우리가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품은 화장품을 뿌리거나 바르거나 문지르는 것이 우리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도포했을 때 어디로 얼굴에 화장품을 도포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각질층이 있고 피부에 입자인 바,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돼 있으면 피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모낭이 있죠. 130만 개에서 150만 개의 모낭이, 몸 전체에 모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유도가 있고 모유도 자체에서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딸려있는 피지 한선이 있고 독립 한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각질 형성세포에서 모모세포에서 밀려 올라가서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섬유화된 머리카락이 있고 피지가 분비되고 땀이 분비되고 자, 겨드랑이나 애가모나 업무 같은 데는 대안선이죠. 그래서 냄새가 우리가 특유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게 피부라 치면 여기는 표피예요. 표피, 엔진피, 피하지방. 그럼 화장품을 도포했어요. 자, 여기 모노드 상부에 모공이 있고 여기에 피지선이 있고 여기 한선이 있어요. 그럼 도포했을 때 이 자체 표피의 각질층은 10 내지 20층이 라멜라 바디층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빽빽하게 꽉 차가 있고 피지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자체의 피지막이. 그럼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피지막이 외부 이물질이라든지 못 들어가게 막을 형성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렌징 할 때 이게 모공에 쌓여있던 각질이 다 제거되고 피지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피지선과 모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피지선 단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선 단위라고 하죠. 한선에서. 그러면 화장품이 들어가요. 그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모공 쪽이고 피지선이고 한선이죠. 그래서 자, 모낭 피지선에 흡수되는 부분과 한선이 흡수되는 것이 저지막을 가동합니다. 그죠? 각질층에서 흡수돼요. 그러면 모낭에서는 저지막이 가동되죠. 피지선하고 모공 한선에서는. 상피층이 흡수되고 진피층으로 흡수되고 모세혈관에 흡수되는데 보통 한선과 피지선에서는 진피층으로 흡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각질층에서는 저지막 가동돼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특징에는 성인 피부에 한 5kg, 15% 전체 무게 평균 피부 자체는 성인 피부에는 성인의 피부는 그 피부 자체 무게가 5kg 정도. 그래서 15% 전체 몸무게 15% 정도가 피부입니다. 평균 표면적이 한 2제곱미터 정도로요. 가장 신체 중에 가장 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의 세포 생물학적 특성의 화장 부작용, 이거는 식약처 맞춤 화장 소재 발치 일부분인데요. 피부 자극 발생 기전에 아토피 접촉성 피부, 접촉성 피부에 되고 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연계된다고 했죠. 습진의 한 종류로서 질환 이론이 아니라 피부 염증성이 대표적인 질환이 피부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고요. 접촉 피부염의 외부 물질과 접촉에 발생된 모든 피부염에서 이 자극이 심하게 접촉된 노출에 야기되는 현상을 물리적 자극 또는 학적 물질이 피부에 일정 시간 또는 특정 농도에서 노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지금 이 맞춤형 화장품에서 나온 교재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이런 그 단어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이 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놓은 겁니다. 접촉 물질 자체의 자극에 생기는 원발성과 접촉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생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발성 접촉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피부 접촉이 뭔지를 설명되죠. 원발성은 세제, 비누 등의 알칼리와 산, 기저귀, 습기나 마찰에서 생기는 원발성이고요. 알레르기성은 식물, 온나무라든지 오칠 사용 발생, 금속, 니켈, 크롬, 코발트, 수은 등 접촉했을 때 그 화장품이나 방부 접촉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깁니다. 그 제목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식약청에서 규정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자극 물질의 원인물 세균의 비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크롬산, 페놀, 아세트알코올들이 있고요. 알레르기는 두드러기라는데 피부 감작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죠. 외부 물질에 대한 인체 면역 기전이 일반적 사람보다 가민한 반응을 나타낼 때 유발된 증상을 알레르기라고 한답니다. 알레르기 야기하는 항우는 알레르겐이며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엔 피부 감작성 어떤 물질에 면역학적 매개된 피부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연성 접촉 감염 반응은 이전에 노출해서 활성화된 면역체계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노출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시 또 그 물질이 닿았을 때는 재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두드러기는 피부나 점막에 존재하는 혈관의 투과성, 그래서 물질 분재 통과나 침입을 허용하는 성질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장 성분이 조직 내에 축적되어 피부가 붉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심한 가려움도 동반된 피부 질환을 우리가 알레르기,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감작성 원인 물질의 화장품 함유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착항제 구성성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해서 식약청에서 고시에는 별표 1, 2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착항제에 들어가면은 유발 표시에 관해서 25개의 물질을 쭉 설명해, 저게 제시해 놨습니다. 착항제 부분에서 다시 배울 수 있을 것을 봅니다. 개인별 피부 특성의 차이는 타입을 6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피부 색상, 자외선 노출에 따른 우리가 반응인데요. 첫 번째 피부 타입에서는 항상 화상을 입고 타지 않는다. 화상을 입고 타지 않는다. 매우 하얀 피부네. 그 자체가 매우 하얀 피부는 타지 않는 피부예요. 화상을 입고, 그지? 근데 타지 않고. 쉽게, 두 번째 타입은 쉽게 화상을 입고 약간 타는 걸 하얀 피부라 하고요. 약간의 화상을 입고 쉽게 타는 건 다소 하얀 피부라 하고, 약간의 화상을 입고 쉽게 짙게 타는 것을 밝은 가색, 올리브색 피부라고 하고, 피부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거기서 식약청에서 구분해 놓은 내용들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고 매우 짙게 탄다. 갈색, 검은 피부. 흰 피부는 화상을 굉장히 입지만은 타지 않는 거죠. 근데 갈색 피부는 화상을 안 입는데 매우 짙게 타는 것이 갈색 피부. 피지 분비망에 따른 피부 타입을 아까 우리가 설명했을 때 피지 분비 감소율은 건성 피부가 제일 감소 피지 분비가 제일 작죠. 중성, 민감성, 지성 제일 많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수업이 이렇게 해서 쭉 한 번 더 우리가 그 기능성 화장품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발 생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연관지어서 그 기능과 피부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어떤 기능성 화장품이 그 기능을 보완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적어보면서 제목을 적어놓고 한번 적어보면서 풀어볼 수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중간고사 치고 다시 고주차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